네, 안녕하세요.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대표님들 사업하시다 보면은 뭐 거래처와 식사도 하시고 뭐 술도 한잔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법인카드로 시원하게 긁으면서 이거 어차피 다 비용 처리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카드라고 다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라에서 정해준 접대비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참고로 최근에 이 용어가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는데 대표님들은 더 익숙한 접대비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접대비에 덫에 걸리지 않는 확실한 전략 세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직원들과 회식하면 부가세 10% 돌려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 요거는 10% 할인받고 먹는다라고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거래처하고 먹은 식사, 명절 선물은 부가세 공제가 아예 안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명절이었잖아요. 저희도 이제 직원들과 거래처에 선물을 돌렸는데요. 뭐 똑같은 물건이라도 직원들 준 거는 부가세 공제도 받고 거래처 준 거는 부가세 공제를 안 받았어요. 왜 이렇게 거래처한테 준 물건에 대한 접대비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를 안 해줄까요?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진짜 업무용으로 접대를 한 건지 아니면 대표님이 뭐 개인적으로 뭐 사먹은 건지 세무서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또 하나 뭐 국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과다한 유흥이나 뭐 호화로운 접대를 10%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장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되니까 10% 더 비싸게 지출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세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비용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내 돈 벌어서 내가 영업하겠다는데 나라가 왜 참견하냐라고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느 특정 한도를 넘기면 비용으로 아예 인정을 안 해주게 됩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보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해당되시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은 일단 연간 3,600만 원을 깔고 시작합니다. 참고로 일반 대기업은 뭐 1,200만 원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 한도가 있는데 요거는 매출액에 따라서 비례를 해줘요. 매출액 100억 이하 기준으로는 0.3%를 더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매출이 10억짜리 회사예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기본 3,600만 원에 매출의 0.3%인 300만 원을 더하면 연간 3,900만 원이 우리 회사 접대비 한도입니다. 자, 요거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한 325만 원 꼴이 될 거예요. 생각보다 넉넉하네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 뭐 경조사비에다가 명절 선물까지 합치면은 한도가 생각보다 금방 차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영업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접대비로 5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 한도가 3,900만 원이었잖아요. 한도보다 1,100만 원을 더 썼다면 요 넘어선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 돈은 썼지만 세법상으로는 이제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익이 그만큼 많이 난 걸로 계산되니까 법인세를 당연히 더 내셔야 됩니다. 자, 별개로 이게 더 무서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증빙이 없는 접대비라고 하면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썼구나 라고 이제 처리를 해버릴 수가 있는데요. 대표님에게 상여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이 연봉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개인 소득세가 올라가게 될 거고요. 추가로 건강보험료까지 줄줄이 인상될 수가 있습니다. 돈 쓴 거는 법인인데 책임은 대표님이 오롯이 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접대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적격증빙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인데요. 특히나 3만 원이 넘는 접대비를 뭐 개인카드를 긁으시거나 현금을 주고 영수증을 안 받는다. 그럼 이거는 아예 비용 인정을 포기하시게 되는 겁니다. 둘째, 경조사비 20만 원의 법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첩장, 부고장 꼭 챙기셔야 되는데 한 건당 2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그럼 우리는 21만 원을 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21만 원에서 1만 원을 뺀 20만 원을 인정해 줄까요? 자, 아닙니다. 21만 원 전부 다 인정을 안 해줘요. 이거 정말 많이들 실수하시니까 반드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업무 관련성 메모인데요. 나중에 뭐 세무조사 나오면 누구랑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다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장부 적으실 때 거래처 이름이라도 꼭 적어두는 습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정보를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자, 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장부에 적힌 접대비만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가장 논쟁이 심한 게 바로 판매 촉진비냐 접대비냐 하는 겁니다. 특정인에게 준 거는 접대비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뭐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건 판매 촉진비로 봐서 한도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장부에 적힌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해보시면은 장부에 적힌 게 아니라 실질을 따져가지고 접대비로 판단하고 요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접대비로 본다고 할 정도로 깐깐하게 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접대비로 판단되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사례를 가져와 볼 테니까 그것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접대를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뭐 세법을 모르면 공들여 번 돈 세금으로 다 뱉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접대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혹시라도 뭐 세무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